반갑습니다. 수학 작가 김정현입니다. 기간제 교사, 음, 이제 정식 출근은 3주 남은 것 같아요. 3주가 남았는데,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어, 이제 학년이 정해졌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것도 촬영해야겠더라고요. 음, 물론 주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도 학교 수학을 전체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고등학교 2학년도 공부를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촬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수학 원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께 또 정보를 드리게 될 텐데요. 수학 1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하는 선택형 과목 중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필수긴 한데요. 뭐 필수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표현이겠죠. 선택교과라고 하지만 선택교과는 그 뒤에 더 많고, 뭐 더 많다는 거는 예를 들었을 때 수학과제 탐구나 인공지능 수학 등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수학 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문과, 이과 나뉘었던 시절에 문과는 이걸 1년 과정으로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끝냈다면 한 10개월, 어, 그러니까 10개월이라기보다 3월부터 10월까지로 잡는 거죠. 그리고 11월부터 쭉 이제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교과목을 갈 텐데 수학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의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물론 국어나 영어도 바뀌었겠지만 수학은 너무 많이 바뀐 상태라서 그런 점이 변화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치만 제가 이제 수학 1이라는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도 담당을 하다 보니까 교육 과정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대부분 예비 교사들이 학년을 이제 정하면 수업 시연을 할 때 중학교 거를 갖고 오더라고요. 고등학교 거는 잘 안 갖고 오는데 사실 안 갖고 오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것도 촬영을 할 거고 고등학교 2학년 것도 촬영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었죠? 바로 시작을 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에 해당하는 지수 부분입니다. 거듭 제곱 그리고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거듭 제곱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하는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A의 n제곱이라고 한 것은 A를 몇 번 곱했느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n개가 있다. 그러니까 A가 n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곱해진 상태를 저렇게 표시를 한 거죠. A의 n제곱 이때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하고요. a를 거듭제곱의 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과 지수의 크기는 똑같지 않고 특히 지수는 위에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 물론 밑보다도 글씨 이 뭐랄까요? 크기라고 할까요? 이거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던 거 정리를 또 해보면 A, B는 실수, 이고 물론 실수 범위에서 여러분이 다루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디까지 배웠냐면 유리수까지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m과 n이 자연수입니다. 즉 양의 정수라고 했을 때 지금 적혀 있는 5가지 성질이 성립하는데요. 1, 2,
이렇게는 A만 가지고 있고 3번과 4번은 B까지 해당됐을 때 그러니까 수라고 표현을 하면 소인수 그러니까 소수끼리 곱한 거를 얘기하는데 그 소수의 의 형태가 뭐 3 곱하기 5든지 뭐 2 곱하기 3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거듭 제곱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눗셈에서 부등호의 차이가 있다. m과 n의 크기 비교를 세 가지로 나타내죠. m이 더 크다, 같다, n이 더 크다. 그러니까 세 가지에 따른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의 체계를 배운 것에서 어디까지 확장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연수가 가장 작았죠. 그리고 영과 음의 정수를 포함해서 정수가 있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해서 유리수가 있었고 유리수는 무리수와 결합해서 실수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중학교 3학년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제 완전체, 허수를 더하면 복소수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걸 했죠. 허수도 물론 순허수가 있고 순수하지 않은 허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 순허수는 실수 부분이 0인 것을 얘기하고요. 0. 그다음에 순수하지 않은 것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0이 아닐 때를 얘기합니다. 물론 순허수는 0이 아닌 허수겠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제가 빨간색이라고 표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가운데에 적혀 있는 이 어쩌면 공식이고 어쩌면 이제 계산의 결과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지수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확장을 해볼게요. 아까는 m과 n이 자연수 부분이었으니까 지수의 범위는 자연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수로 확장해 보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일단 지수 부분에 0인 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겁니다. 0제곱. 어떤 수를 0제곱하면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1로 정의합니다. 1. 근데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앞전에 보셨던 5번의 두 번째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m과 n이 같았을 때 1이었죠. 그때 약분해보면 지수끼리 같으니까 결국 0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의 형태는 어떻게 되겠느냐? 역시 지수 법칙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섯 번째 식 3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m과 n에서 m이 0이고요. n이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 분의 1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조건에 a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반발을 해야 돼요. a가 0이면요? 0이면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을 하는데요. 0을 몇 제곱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물론. 그러니까 뭐 0의 제곱 이런 거는 설명하겠죠. 왜냐면 0의 개수는 두 개고 그 둘을 곱하니까 0이다. 이렇게는 설명이 가능한데요. 0의 0제곱은 정의하지를 않습니다. 수학에서. 그리고 0의 마이너스 n제곱 또한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 n제곱은 정의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분모에는 반드시 0이 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수를 0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못 들어보셨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0의 마이너스 n제곱이 2번과 같은 내용이면
0의 n제곱 분의 1로 설명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이 부분입니다. 어쨌든 모든 내용이 설명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1번과 2번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앞전에 봤던 식 기억하시죠? a의 m제곱 곱하기 죄송합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입니다. 근데 범위가 늘어났어요. 양의 정수일 때는 더하는 게 맞지만 그럼 정수일 때도 더하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m이 마이너스 p, n을 마이너스 q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p와 q는 자연수예요. 자연수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m과 n이 음의 정수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연수끼리는 성립이 됐으니까 이것을 음의 정수까지 확장하면 정수가 성립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1번에서 봤던 내용처럼 a의 0제곱은 1입니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입니다. 이거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나타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런 점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m과 n을 각각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q라고 했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q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위에 설명하는 2번 내용에 따라서 a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a의 q제곱분의 1이 되고요. 이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을 하니까 분모끼리 곱하는데 P와 Q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수법칙이 성립하므로 A의 P 플러스 Q제곱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물론 분자 1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위에 있는 2번 때문에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배 법칙을 하죠.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P 더하기 마이너스 Q로 쓸 수 있고 더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 즉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운데 더하기는 따로 빼서 곱하기로 쓸 수 있죠. A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Q제곱이요. 그러면 이 부분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으로 설명이 가능하므로 이는 성립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A의 N제곱 전체의 N제곱이요. 이는 원래 자연수에서 둘이 곱했습니다. 근데 정수에서도 곱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먼저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A의 0제곱은 1이므로 성립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이 있겠죠. 역시 M을 마이너스 P, N을 마이너스 Q라고 하고 PQ는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명해서 역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A의 마이너스 P는 뭐였냐면 A의 P분의 1이었죠. A의 P제곱분의 1. 이것의 마이너스 Q제곱이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번분수 형태가 될 겁니다. A의 P제곱분의 1의 Q제곱 분의 1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는 자연수 범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의 P 곱하기 Q제곱 분의 1 분의 1 번분수죠? 그럼 번분수는 어떻게 했냐면 분모에 해당하는 분수의 분자와 분자에 해당하는 분수의 분모와 곱합니다. 그것을 분모에 쓰고요. 분모에 있는 분모와 분자에 있는 분자끼리 곱을 해서 분자에 씁니다. 그래서 A의 PQ 제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양수 곱하기 양수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음수 곱하기 음수도 이 값을 갖죠. 그래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를 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곱하기를 했던 것에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P는 M이었고 마이너스 Q는 N이었으니까 이 상태로 결과가 종결됩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 나누기는 제가 식을 얘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러분께 전달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책 쓰거나 할 때, 수학을 할 때는 이런 게 참 많아요. 독자에게 맡긴다. 예, 이런 방법으로 하면 성립한다라고 하고 이에 대한 해결은 독자에게 맡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도 이번만큼은 여러분께 이 내용을 가름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 이야 나누기 위에 있고 이거 아까 했죠?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 그리고 서로 다른 형태 A, B의 n제곱이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되는데 이때 n도 정수 부분으로서 확장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를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수 부분이 지금 정수까지 확장됐잖아요. 근데 유리수까지 확장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계속 확장해 나가요. 그럼 어디까지 확장해 나가느냐? 실수까지 확장합니다. 실수? 그러면은 유리수면 유리수에 대한 정의를 또 할 테고 유리수, 무리수는 또 어떻게 정의하지?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보니까 이 이야기를 전달을 못 드렸네요.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쩌면 짧았을 4일이었습니다. 물론 대체 공휴일이 생겨서 원래 같았으면 3일이었는데 어, 일요일이 겹치면서 월요일로 갔죠. 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뭐 혹시나 중학생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선행학습을 하신다면 중학생분들 이제 개학할 거예요. 그리고 새 학교로 입학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학교를 더 올라가면 항상 놓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몇 개 중에 수학에서는 개념입니다. 개념을 놓치면 문제풀이가 안 되고요. 개념을 놓쳤을 때 후폭풍은 특히 수학에서 너무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수학이라는 교과목은 위계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야지 수학이라는 걸 마주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께서 배우는 수학은 학교 수학이기 때문에 그 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그리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교육 과정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지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까지 수업 안 하던데 미적분 안 하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지금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대학교로 올라가는 상태 그 내용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공학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 수학 쪽에 관련된 학과를 얘기합니다. 뭐 공학은 당연하고요. 자연과학 중에서 좀 필요하다면 물리학, 그다음에 화학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생명과학,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학과를 가면 수학을 또 배웁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정말 누적이 잘 돼 있어야 하고요. 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반해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대학으로 갔을 때 어려움 없이 부딪혀야 하고 부딪힐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 과정이라는 거나 여러 가지는 물론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 제공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로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진로를 가기 위한 기초 학문 소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수학 나 좀 어려운데 라고 하시면 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로 돌아가셔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해 보시고 또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예인 박명수 씨가 얘기했던 게 있었죠. 갑자기 좀 이 생각이 드는데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땐 늦었다라고 하죠. 물론 그렇긴 한데요. 어,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쨌든 목표하는 바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수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신이나 수능 등급과 관련해서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해 두시기를 저 또한 어,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수학 공부 놓치지 않고 만약에 제 영상을 보아주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법칙에서 유리수, 실수 범위까지 늘어나는 내용 그리고 거듭 제곱근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